저 교수님 예전에 그 TV 방송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얼핏 네, 한번 봤는데 그 EBS 고부일전인가? 맞습니다. 거기서 뭐 예, 드라마 치료 같은 거 예, 예, 한번 예, 하셨고 그다음에 예. 지금 평생학습대학에 또 우리 상담 심리학 상담학과 뭐 심리학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 보니까 엄청 많은 걸 또 하셨네요. 그죠? 좀 했죠. 심리학 특강, 성격 심리학, 인간관계 이해, 와 많다 그제? 쭉쭉쭉쭉쭉 너무 많아가 다 보지를 못하겠어요. 특히 가족 상담 같은 게 또 많다 그제? 드라마 치료도 많고,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상담의 어떤 여러 종류 중에 뭐 성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고 성도 알아야지. 특히 청소년들의 성을 모르고는 예. 청소년들 상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요 이 애들 말 보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요. 맞죠. 예. 뭐 예를 들어 갖고 니 뽀뽀 해봤어? 어, 나 해봤어. 안 하면 끼워주도 안 해요. 요즘 그렇지. 그 정도로 이 물론 이걸 뭐라 해야 개방적이다. 음, 개방적인 거는 좋은데 예전에 우리 비하면은 진짜 지금 너무 많이 개방된 거는 맞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개방되면 좋은데 너무 또 나쁜 쪽으로 우리 부모들도 조금 개방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성으로 가면 네. 꼭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자꾸 이 성의 개념 부분으로 원론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소위 섹스, 서양적으로 표현하면 쉬운데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이 네. 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들어있거든요. 네. 소위 섹스라는 관점으로 가면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남자의 음경, 여성의 음순 뭐 이런 생물학적인 성, 이런 어떤 신체 구조학적이고 이런 성의 이제 측면이고 네. 젠더란 것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 젠더 이슈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죠. 그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성의 어떤 모습.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전인적인 성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섹슈얼리티 관점으로 성을 접근하면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그죠?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인간관계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성교육이라는 측면을 접근할 때는 인간관계적인 어떤 측면의 성을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란물들인데 네. 음란물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이 성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성관계는 뭐냐면 상대가 있고 주고받고 소통이 되는 게 관계죠. 그래서 성교육을 인간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남성의 특성, 여성의 특성, 그럼 이 특성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는 성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제가 이제 성교육을 하러 가면 성교육 강사인 저는 남자고 네. 부모 교육인데 남성분보다는 대부분이 어머니들한테 계시죠. 맞아요. 일대 다수의 여성들과 교육을 하지만 저는 멀쩡한데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생물학적인 성의 성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인간관계 교육의 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교도소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이 성을 아까 어떤 섹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저는 교육은 섹슈얼리티 인간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을 하지만 네. 그 교육이 끝나면 성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이분들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여성들도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은 우리가 볼 때 관계적인 성, 인간관계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게 뭐 우리가
쑥스럽거나 염려될 건 없다. 그리고 이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성교육의 제1번은 뭐냐면 예.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초의 성교육이자 최고의 성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지식적인 성관계 할 때는 어떻고 뭐 성기 크기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네. 우선 부모가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사실은 성교육이다. 그런 부모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분들은 따로 사실은 이런 교육이 안 돼도 그렇죠.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고, 뭐 부모가 잘 못 살면서 아무리 이런 지식적인 성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맞아요.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어떤 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맞아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아이들의 거울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 거울에 부모가 비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아름답고 잘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맞죠.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성교육 강사인데 우리 애들도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네. 아, 이 진짜 난감하더라고. 아들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이런 성교육 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여성분들은 이 성교육 강사분들은 뭐 자녀분들도 잘 시키는, 저는 이 남자 돼서 그런지 그때는 사실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한 번은 우리 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 있더라고.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딱 들어갔는데 딸 친구들이 있길래, 얘들아, 내가 성교육 강사인데 성교육 해줄까?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막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었으니까 그때 호기심이 넘치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딸 친구들하고 딸 앉혀놓고 기본적인 교육을 한 2시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사모님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뭐 한 짓이냐고. 얘들 엄마가 가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얘기했지. 그럼 내 강사 자격 좀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딸은 넘어갔고, 아들은 또 다행히 아들 친구인 그 엄마가 네. 자기 아들 성교육 필요하니까 친구들 몇 명 모아줄 테니까 성교육 해달라고 해서 좋다. 우리 아들도 끼워서 그렇게 성교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내 아들 교육이 부담스럽다면 방금처럼 그렇게 친구들 몇 명 모아서 뭐 또 강사들 중에 또 그런 데 와서 해줄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없으면 혹시 전화하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그렇다. 교육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그분 누구 그 유명하잖아요. 성교육의 구성에. 네, 그분 교육을 내가 한 2번 예를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듣고 아무리 학부모들한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왜? 안 봤거든. 네. 안 들었거든. 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남자들이 어릴 때 하는 수술 있잖아요. 애들. 네. 복용 수술. 네. 그거를 이제 구성의 그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요즘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이제 안 씻고 지저분해서 이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물론 1명, 2명이든 워낙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으면 이제 들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쪽으로 지금 가요. 왜냐하면 딸이 둘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아들 가진 부모들은 또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불편하면 한대요. 그렇게 저는 이제 교육을 들었으니까 지금은 좀 그런 건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폭염 문제는 사실 그 폭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성 폭염과 진성 폭염이라는 게 있어요. 성교육이 성교육으로 간다 지금. 이 가성 폭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을 깠을 때 까지는 게 가성 폭염이고 까도 안 까지는 걸 진성 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진성 폭염의 경우에는 폭염 수술하는 게 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가성 폭염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폭염 수술하는 가장 큰 문제가 위생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즘 이제 샤워가 뭐 하루에 한 번씩도 하고 뭐 하루에 2번씩도 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폭염을 벗겨서 깨끗이 이렇게 씻으면 이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와 자녀가 상의해서 네. 결정할 문제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교육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부모 그렇죠. 교육에 같이 들어가서 아빠와 엄마가 같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보면 엄마가 듣거든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듣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네. 먹혀요. 맞죠. 남자분들은 다 안다고 얘기하죠. 수요일 날 부모 교육을 할 때 예.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서 어떻게든 애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데 네. 논문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때 애들 사회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지능도 좀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창의성이 발달된다라는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특히 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남성분들은 반드시 네. 육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육아에 참여도 안 하면서 애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주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남성분들 특히 애들이 사춘기까지 부모를 바라지 사춘기 이후에는 부모가 간섭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물론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뭐 승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자리 잡아야 되고 다 뭐 물론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제 좀 자리 잡았다고 애 사춘기 넘었을 때 이제 중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전쟁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맞아요. 이제. 딱 그런 케이스예요. 예. 네, 저도 했거든요. 음. 10살 때, 8살 때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한번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예. 큰애 생일인데 네. 축하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 몇 년을 그랬어요. 그래 몇 년을 그러니까 야는 이제 무덤덤해진 맞죠. 거야. 그 지금 와서 챙긴다고 얘기하면 예. 왜?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해?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좀 맞아요. 해주고 네. 같은 왜냐면 와이프도 일을 해요. 예. 분명히 내가 볼 때 지금 거의 부부들이 같이 이제 음. 일을 하기 때문에 육아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생일 같은 이벤트도 네. 만약에 내가 뭐 한 달간 예를 들어 집을 비운다. 뭐 한 달 전에라도 아빠가 지금 이 자리를 한 달 동안 못 오니까 그때 아빠가 못 해주는 대신에 오늘 생일 잔치를 하자. 뭐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미리 좀 챙겨주는 게 중요하지. 뭐 막 딱 그날 막 불고 이런 게 중요하지 네. 않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또 막 그날 알면 안 된다고 막 지나간데 뭘 하노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사모님 얘기 듣는 게 행복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휴, 저도 진짜 완전 큰애 이제 중인데 사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고 저도 데모 해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오죽하면 제가 데모를 해봤겠어요. 근데 이제 딱 갱년기가 딱 들어서니까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 누가 이기는? 갱년기가 갱년기가 이겨요. 진짜 그거는 진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판 4판으로 가기 때문에 이깁니다. 일단 안 해주거든. 예. 귀찮으니까 안 해주고 막 욱하는 거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도 겁을 먹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겪고 나면 정말 진정한 그 아이도 부모 마음을 알 것이고 부모도 이제 자녀의 마음을 알면서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남지부 우리 프로그램 상담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